네, 안녕하세요. 세천연카의 김성호 대표입니다. 계속 지난 2월 25일 날 서울 분당에서 제가 GLK 차량을 지금 인수를 해왔어요. 해당 차량의 문제는 한 60km 이상 속도가 안 나는 문제로 인해서 타 정비소에서 계속 수리를 의뢰를 해서 수리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문제는 한 1년 정도 동안 1년 가까이 이제 해당 차량을 정비를 했지만 원인을 정확하게 찾지 못해서 수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주분이 너무 많은 수리비가 나오고 또 원인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자 이 차를 저한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사가지고 왔고요.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이 해당 차량을 가지고 왔을 때 첫날에는 차량 입고하자마자 느낀 거, 이거 금방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실제로 차량을 이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려웠고, 그리고 중간에 좀, 이거 차 괜히 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해당 차량을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베테랑 정비사들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정비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거의 딱 한 달째 되는 그 날에 제가 이 해당 차량의 문제를 확인을 하고 수리했습니다. 물론 이 차량의 문제가 딱 한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결국은 차량이 60km 이상에서도 충분히 주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해당 차량들의 부품을 조금 이렇게 교환한 걸 보시면 부동액도 많이 샜었어요. 차량이 차량 키로수는 15만 킬로가 좀 넘었었던 상태고요. 그래서 냉각수 라인 관련된 것도 같이 수리를 했습니다. 냉각수 관련된 것도 같이 수리를 했고요. 서머스탯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누수가 있었던 게 보이죠. 그래서 냉각수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는 이제 정품 냉각수를 넣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정품 냉각수를 사용하지 않아서 약간 또 냉각수적인 문제가 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어차피 웨어벨트 세트 같은 경우는 교환 주기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품을 전체적으로 다 베어링하고 같이 교환을 하게 됐고요. 벨트도 당시에 보면 교환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벨트 상태도 썩 좋진 않았어요. 썩 좋지 않아서 같이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보면은 여기 인서트로 넣겠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오링들을 계속 교환을 해요. 오링들을 교환을 했고 처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출력이 떨어지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흡기나 또는 배기 계통의 문제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흡기 클리닉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인젝터를 처음에 이제 3종 세트, 우리가 이제 저희 세천용카에서 하는 게 이제 3종 세트라고 하면 이제 흡기, 배기, 인젝터 클리닉 하고 동화샷 갈고 넣는 건데, 해당 차량의 인젝터가 좀 예민하다고 할 수 있는 델파이 인젝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 델파이 인젝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즐이 되게 예민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좀 자주 망가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기형이 이제 델파이인데 그걸 잘 모르고 사실 저희도 작업을 진행을 했었죠. 문제는 인젝터를 빼고 다시 끼고 나니까 또 중간에 이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차가 전다던가 막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여기 인젝터를 다시 리빌딩 해가지고 동화샤 바꾸고 장착을 해가지고 인젝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개선을 했죠. 근데도 여전히 출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LK 차 중에 좀 특징 중에 하나가 터보 인터쿨러 호스가 잘 찢어져요. 그래서 터보 인터쿨러 호스 쪽을 봤는데 찢어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왜 그럴까? 사실 물론 이 부분들을 다 봤지만, 그래서 인터쿨러 호스 쪽에 오링에서 누설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인터쿨러 호스 쪽에다가 에어라인에다가 이제 스모그 테스트를 하니까 인터쿨러 호스 쪽에서 일부 리크가 현상이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링만 따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링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비싸서 이게 오링들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됐고요. 오링들만 따로 교체를 하게 됐고, 오링들만 따로 교체를 하고 나니까 열을 받으니까 차가 또 정상적으로 주행이 돼요. 근데 냉간시에 또 안 나가는 거예요, 차량이. 그래서 이 원인이 도대체 뭘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정비 점검을 해 나가죠. 뭐 이것저것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근데 데이터 값을 보니까 이게 이제 센서 데이터 값이 좀 일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센서 데이터 값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배큐um 관련된 진공 관련된 센서 데이터 값이 일정하지 않아서 여러 차례 진공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공에서 있던 누설을 또 잡게 됐고요. 진공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부품들이 파츠들이 누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관련된 부품들을 솔레노이드 밸브라든가 이런 걸 다 교체를 했고, 그 후에도 진공과 관련된 부품들을 교체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딱 이 차를 가지고 3월 24일 날 제가 이 완벽하게 문제를 찾아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수리가 끝나고 나서 차량 진동이 좀 심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미미를 이렇게 한 대분을 교환을 했습니다. 미미 한 대분을 교환을 했고요. 20미니까지 해서 현재 다 교환을 한 상태고, 했더니 지금 상태는 상당히 차가 조용해요. 조용하고 진동도 굉장히 없고 이런 상태의 지금 차량이고, 그리고 앞에 하부 쪽에서 좀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체 부품들도 지금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교체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이제 구리가 터지진 않았어요. 근데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끼걱끼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저도 이게 이 차량이 제가 타는 차량으로는 처음 수입차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뒤에 쪽을 이제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뒤에는 하체 전체 다 터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부품값만 100만 원 후반 정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부품도 지금 두 가지가 없다 국내에. 그래서 이제 직수입으로 주문을 하면 2주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너무 차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우선은 조금 있다가 뒤에 하체는 털려고 하고, 그래서 앞에 하체 부분들은 여기 뼈다구들 다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되게 그 주름이 잘잘잘잘 가 있어요. 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주름이 많이 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끼걱끼걱 소리가 나서 해당 부품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링크 때도 당연히 교체할 거예요. 링크 때는 근데 이미 터져 있었어요. 보시면 링크 때는 터져 있었어요. 이 안에가 구리스가 튀어나와 있었고, 그래서 링크 때 두 개도 같이 교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차량을 뭐 사실 거의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처럼 됐는데, 물론 이제 소모품으로는 뭐 연료 필터도 교환을 했고요. 연료 필터뿐만 아니라 엔진 오일도 엔진 플러싱을 해서 교환을 했고, 미션 오일도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미션 오일을 이제 사실 센터에서 교환을 했다고 사실 그 차를 받을 때 내용에 봤는데 미션 오일을 빼니까 아주 시커멓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한번 교환을 했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미션 충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션 오일은 제가 엔진 오일 갈 때 한 번 더 갈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주말에 있으면 스토리가 많아요. 주말에 일요일날 이제 이 차량을 가지고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이 차가 갑자기 냉각수가 뻑뻑 터져서 이렇게 막 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유일하게 안 갈았던 부품이 하나 있는데, 이게 그 연료 필터 하우징이었어요. 근데 여기 부분이 지금 보시면 없어요. 녹아서 이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돼가지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물 라인들이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물 라인이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 라인들 여기도 이제 빠개졌죠? 여기도 빠개져 있어요. 물 라인들이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열에 의해서 경화가 일어났다가
딱딱해졌다가 말랑말랑해졌다 이게 반복되면서 이게 살살 산화되고 삭는 것 같아요. 삭으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딱히 다른 방법의 개선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국산 차량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 뭐 그 국산 차량 같은 경우 대부분 호수가 물 호수들이 호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다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한 10만 넘으면은 냉각수 누수 현상이 뭐 물론 GLK뿐만 아니라 수입차들이 대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보조 서머스탯이 막힌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나마 조금 낫게 하려면 아무래도 부동액을 좀 제때 일찍 갈아줬으면 좀 더 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지금 뭐 여러 가지를 교환을 했는데 에어 플러그도 지금 한 대분을 같이 교환했어요. 어차피 여러분 이게 이 에어 플러그도 보면은 흡기를 떼면은 어차피 에어 플러그가 그 같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뭐 GLK 차량이 아니더라도 벤츠 차량들은 이제 흡기를 하시게 되면은 이바디나 이런 거 흡기를 하시게 되면은 같이 그냥 키로수가 됐다면 에어 플러그 같이 교환하시면 공임이 일단은 줄어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의 지금 이제 매입가는 대략 한 이 시세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 가격에 사왔던 것 같아요. 5분의 1 가격 정도라고 하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수리비 들어간 거는 저희가 부품 매입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이제 썬팅이랑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고 했을 때 이제 제가 한 100이 아니죠. 한 4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차량에다가 내부에 이제 올인원 시스템도 직접 달았고요. 썬팅도 솔라라도 퀀텀을 이제 다시 재시공을 했어요. 왜냐면 해당 차량을 좀 오래 탈 생각도 있고 원래 이제 제가 눈여겨봤던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해당 차량의 수리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렸고요. 앞으로 이 차를 가지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지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뭐 사실 뭐 당장 뭐 당분간 앞으로도 뭐 뭘 고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믿고 싶어요. 예, 믿고 싶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 다음 달 정도쯤에는 이제 뒤에 하체를 이제 완전히 다시 턴다고 하거든요. 저희 현장용으로 이제 털어서 전부 다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혹시 뭐 차량 이제 벤츠 이게 이 차를 고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되게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정말 진공 라인을 진짜 안 본 게 없을 정도였고 센서 데이터 값도 안 본 게 없을 정도로 정말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만약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님 차였으면 중간에 못하겠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정말 끝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거 내가 탈 차다 보니까 어떻게든 고치자. 그리고 이 차를 고치고 나면 다른 벤츠가 어떤 게 들어와도 난 자신 있게 고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진짜 어떤 날은 새벽 2시까지 센터에서 남아가지고 이 차를 만지다가 퇴근을 하기도 했고요. 뭐 올인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직접 이제 연구를 해서 배선을 깔고 달다 보니까 뭐 새벽 1시까지도 하다가 이제 아내가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이렇게 퇴근을 했던 뭐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친구 덕분에 벤츠라는 브랜드의 차량들 그리고 GLK가 갖고 있는 문제 그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 고질병은 아니에요. 이런 차량의 문제가. 그리고 이게 고질병이었던 문제들이라고 한다면 아주 쉽게 나오는 것들인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찾기가 어려웠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좀 자신감이 많이 붙었습니다. 덕분에. 예. 공부가 많이 됐고 물론 수리비도 많이 들고 했지만 뭐 이 기회에 정말 벤츠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진짜 여기서 마치겠고요. 혹시 정비 관련돼 가지고 자동차 정비 관련돼서 내가 이거 정말 고치고 싶은데 어디가도 못 고쳐준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충분히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최대한 고쳐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